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작가 김상현, 출판사 필름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아빠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필름 출판사의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입니다. 저자인 김상현님은 여러 관계를 하나씩 풀어내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글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전합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작가 김상현, 출판사 필름. 작가의 말. 잘 될 것 같다는 마음은 틀리기 쉽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영원했으면 싶은 것들 역시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이죠.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글을 쓰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만 바라보더라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모든 부분이 경쟁의 연속입니다. 매대에 깔린 수많은 책들 중에 눈에 띄기 위해 표지를 예쁘게 하고 이번엔 책은 몇 위를 했고 얼마나 팔렸고 등등 수많은 숫자와 시기 질투들이 마음을 압박해 옵니다. 이번엔 잘 돼야 할 텐데, 많이 팔려야 할 텐데,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 할 텐데, 이런 마음들은 부담으로 이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넘쳐 흘러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어집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전달된 부담들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는 모습으로까지 변하게 되죠. 책에 담고 싶었던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을 곁에 두었으면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은 다 행복하기 위해 한다고 믿고 있고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행복은 과연 어디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랑. 저는 행복이라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걸어가고 싶은 길을 걷는 동안에도 이 길이 맞는지 헷갈려 하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진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험할 거라는 힘들 거라는 생각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는 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랑과 제 주변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일, 그 2가지면 삶은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쟁이라는 단어를 화두에 올렸던 이유 역시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는 동안 무한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하루 동안 접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경쟁을 통해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결국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건 대충 하고 자신의 과거와 마음껏 경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책한 만큼 다독이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겠죠. 단 한순간도 삶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삶을, 일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실수.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주 새로운 걸 탐낸다. 갖지 못할 것들을 마음에 품어버리고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서 미뤄둔다. 떠나갈 땐 후회하며 후회하는 건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한다. 그렇다. 나는 어리석다. 배려와 이기주의. 더운 여름날 온도는 그의 정점을 찍고 있었다. 심지어 바로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높은 습도까지 더하여 매우 불쾌했었다. 하필 그런 날 홍대에 갈 일이 생겨버렸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나는 온몸에 땀을 범벅으로 흘리면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평일 오후란 시간을 너무 믿었던 탓일까. 사람이 없을 거라 예상했던 지하철엔 출퇴근 시간과 맞먹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덥고 습한 날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땀을 흘리고 온몸에 불쾌감을 달고 다닌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평소에도 조심하며 애를 쓰게 되는 편인데 문득 나만 괜히 조심히 다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조금 더 편한 자세로 서 있으려 조금이라도 공간을 차지하려 펼쳐진 우산을 펄럭펄럭거리고 찝찝함과 불쾌함이 찌들어 있는 공간에서 몸을 어떻게든 구겨놓고 핸드폰 동영상을 시청하려 발 디딜 틈 없는 곳에서 그나마 자신이 필요한 것만을 지키려 하는 모습들. 아니, 사람들을 보고 말이다. 한정된 공기, 꽉 찬 사람들 틈에 공기순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뜨뜻미지근한 공기가 감돌고 있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나는 후회했다. 그날 하필 지하철을 탄 나를 말이다. 그러다 이런 날 약속을 잡아버린 나와 친구를 원망하고 그 이후엔 어떻게든 몸을 구겨 넣으며 꾸역꾸역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염색 머리 남자를 흘겨보게 됐다. 모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평소에 사람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나인데 그 존재 자체가 불편하고 불쾌하다고 느끼다니. 우린 서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이진 않을까. 어쩌면 작고 사소한 배려에 매료되는 이유는 이기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끔 이런 말들이 필요할 거예요. 너는 모난 사람들을 볼 때면 저 사람은 왜 저런 걸까 궁금했었지? 그렇게 둥글기만 했던 네가 몇 번의 인간관계를 앓고 나니 달고 다른 탓일까? 이제 내가 모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자책을 하더라. 욱하는 일들도 여럿 있었지만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서 그런 걸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관계를 위하여 참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눈물을 꾹 참고 웃어 보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해서 그런 걸까? 그런 너에게 애써 둥근 사람일 필요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가끔 화를 내고
가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도, 가끔 눈물을 흘리더라도 너를 예뻐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니 그래도 된다고 꼭 말해주고 싶다. 넌 아주 재주가 있단다. 그렇단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 말이야. 믿기지 않는다는 말은 꺼내놓지 않아도 된단다. 나를 바라볼 때 그 눈은 어떻고, 어쩔 땐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탓에 쳐다보기도 힘든걸. 바람이 불어오면 쓸어넘기는 머리는 어떻고, 오밀조밀 맛있는 걸 먹을 때 움직이는 입꼬리는 나도 모르게 널 따라하게 되더라. 아, 그 입꼬리. 웃을 때면 더 예뻐지는 걸 알고 있니? 자주 웃을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너와 나를 바라봐주고 있는 이 계절, 우리의 아름다움을 기억해줬으면 싶어.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또 누군가의 자랑이자 위로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한다. 언제나 잘 될 것이라고 믿고 함부로 뱉은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누구도 아닌 너만의 인생을 살아가며 비교하고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만의 색깔을 찾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싶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줄 알며 미련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예쁘단다. 널 바라보면 행복해진단다. 넌 아주 재주가 있단다. 그렇단다. 정말로 그렇단다. 착함과 만만함. 쓰디쓴 말을 집어삼킬 땐 인상을 구기지 않는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말투와 언어,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을 마주할 때에도 감정의 붉은 활화산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지만 몇 번이고 생각을 되뇌어본다. 그렇게 진동에 반응하지 않고 천천히 정리한 생각들을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건넨다. 성심성의껏 준비한 것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무성의와 무리에 당할지라도 넉넉한 마음과 웃음으로 한 번 더 권해본다. 착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렇게 살면 손해볼 거란 이야기도 자주 듣는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엄마의 말은 언제나 귓속을 맴돌아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 많이 불편했다. 누군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건 나를 깔보거나 아랫사람으로 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뜯고 상처를 냈다. 그래서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더욱 강하게 보이고 싶었다.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에 어쩔 땐 허세를 부리며 과장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간혹 그때의 내 모습, 그러니까 그때의 내가 썼던 글, 남아있는 사진과 기록된 영상,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릴 땐 언제나 얼굴이 빨개졌다. 부끄러움이 내 얼굴을 뒤덮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자신이 참 어리고 촌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하지만 착한 건 착한 거였고 만만하게 보는 건 만만하게 보는 거였다. 착해서 만만하게 보는 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만만하게 보는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였다. 겨우 한 끗 차이였다. 둘을 개별적인 문제로 놓고 보면 생각도 마음도 편해졌다. 더 이상 착하다는 이유로 나와 다른 감정, 섞이지 못할 온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하고 싶진 않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가시돋은 말들을 뱉어대며
나를 지키려 여러 벽을 쌓으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않을까 의심하며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다. 여전히 착한 사람이고 싶다. 그저 나이고 싶다. 필림 출판사에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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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